사회 전반에 걸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현상, 인구 소멸과 청년 유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위기의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역에 처한 이 어두운 현실은 대구와 경북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지금의 위기를 함께 탈출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KBS 대구 방송 전국에서는 신년 특별 기획으로 지역 위기 탈출을 위해 대구와 경북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철욱 경북도지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 단체장님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줄 두 분도 소개합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이한희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의미 있는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설을 맞아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가족과 한자리에 지금 모여 있을 시간인데 시도민들에게 새해 덕담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설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어서 그리운 가족들과 이번 세례는 잘 만나지도 못하고 또 경제도 어렵고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도민들 그동안 잘 이겨내 주셨듯이 이번 오미크론만 잘 이겨내면은 우리가 그리운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설날 다 모이지도 못했을 건데 뭐 각자 흩어져 있더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상북도는 원래 호랑이 띠를 맞이해서 그동안 사자성어로 하던 신년 하두를 순우리말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기상으로 당당한 경상북도를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민들께서도 당당한 대구 시민, 경북 도민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네. 과연 시도민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체감 온도는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코로나 전보다 지금 이 장사하는 게 매출이 반으로 줄어들었죠. 젊은 층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심각하게. 영 애기가 없어. 업이람도 여기 이마에 널러도 전에는 몇 년 돼도 애기 하나 없다 하지. 임대가 정말 많잖아요. 나가면서 들어오는 업체는 없어요. 나가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인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여기보다는 수도권이 더 일자리가 많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스펙을 쌓아서 하루빨리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공이 유아교육 쪽인데 전국에서는 이제 대구가 제일 급여를 안 쳐준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자리도 없고 하니까. 네, 지난 2년 코로나19로 정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는 않은데요. 경기 침체는 당연한 일이 됐고 또 자영업자들이 가장 걱정입니다. 앞서 시민들 얘기를 들으셨습니다만 대구, 경북 어려움이 큽니다. 대구와 경북이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대구, 경북이 어디까지 어떻게 협력해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의 대구시 편입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1월 12일 날 이제 정부가 군위를 대구에 편입하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아마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은 법에 5월 1일부터는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경상북도에서 제공해왔던 교통이라든지 복지 서비스가 이제는 대구시에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상북도와 대구시 군의군이 추진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당장 통합이 되더라도 군의가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대구 통합이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제 대구에서 받아가니까 대구와 경북이 TF팀을 만들어서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네.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뭐 관건은 우리가 할 일은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그 법 통과하는데 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군의가 대구로 가니까 경북에서는 많은 서운함을 표시하는 분도 많은데 네. 그래서 도지사는 사실상은 제가 뭐 생리를 뽑아서다나 우리 대구 경북이 살아날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공항 잘 되는 것이 군의가 대구에 있으나 경북에 있으나 이웃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공항이 잘 되면은 대구 경북이 지금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발전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군의 편입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잘 이해를 해주는 그런 절차가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예. 우리가 할 것은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해주셨는데 조광현 사무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통합을 했을 경우 시장님께서도 뭐 군의 지역의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시의 재정 투자가 왜곡되지는 않을까?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기존 시민들이 받고 있는 이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한테도 가끔 그 전화 받거든요. 시민단체가 뭐 하냐고. 이렇게 좀 무리하는 일을 하는데 왜 나서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런 좀 비판도 제기되고 저희도 그런 요구도 받고 있는데 그런 좀 우려에 대해서 과연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것인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물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군의 면적이 대구 면적의 3분의 2입니다. 그러면은 대구는 그만한 대구의 이 새로운 신성장 거점이 대구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경상북도에서는 생리를 빼서 대구에 준다 이렇게 할 정도로 서운해하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할 일은 없다고 봐요. 우리가 달성이 편입되고 나서 지금 대구시 이 안에는 공장을 만들거나 생산 거점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달성에 다 가듯이 이제 이 군위에는 공항이 들어서면 공항 도시가 될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공항이 경상북도로 간다고 좀 아쉬워했는데 이제 가지 않고 대구시에 공항이 있게 되니까 그것도 또 좋은 일이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구 경북이 앞으로 행정 통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군의가 대구로 오는 걸 뭐 아깝다거나 또 손해라거나 이렇게 계산할 일은 아니고 앞으로 대구의 미래,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이걸 잘 활용하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한희 기자 현장 취재하면서 뭐 시도민들 얘기, 특히 군의군의 국민들 얘기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의견들이 어떻던가요? 네, 이제 시장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경북도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지난달 군의 인구를 보니까 그 직전 석 달 전과 비교해서는 세 자릿수가 늘었어요. 군에서는 이게 대구 편입 그 시점과 맞물린다라고 보고 있던데 아무래도 대도시가 되게 되면 교통 같은 이제 인프라, 생활 여건이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인근 시군에서 옮겨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이제 지방 소멸 위험이 가장 큰 경북도 내에서 오히려 그 영내 풍선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근 시군과의 또 불균형 문제, 균형이 이제 깨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행정 통합까지는 아직 먼데 그 이제 가까운 시점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그럼 인구가 좀 늘어난다 하는 게 다행인데요. 거기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큰 게 교육인 것 같습니다. 교육. 교육을 대구에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육 때문에 이사를 좀 가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세계화 된다 하는 것은 도시화 되는 거거든요. 작은 도시는 큰 도시로 가는 거예요. 큰 도시는 또 수도로 자꾸 가고. 그래서 도시화되기 때문에 군위가 대구로 편입됨으로써 군위가 얼마나 잘 될 거냐. 그걸 보면은 나중에 군위가 아주 발전이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대구 경북 통합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달성군 예를 봤는데도 아직까지 체감을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북부 지역에서는 우리가 대구로 다 몰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생각들이 북부 지역도 군위가 가더라도 북부 지역이 따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거고 또 저는 대구 경북이 특별자치도를 자치단체를 만드는데 교통 문제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군위가 의성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통 문제는 시내버스 같이 다닐 수 있습니다. 또 전철도 같이 다닙니다. 뭐 대구가 군위가 대구로 편입됐지만 의성이나 똑같이 기차 다니고 뭐 버스 다니고 이러면 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갖고. 군위군 편입 문제와 연관성이 깊은 것이 이제 통합신공항 건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이 통합신공항이라는 중대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된 건데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도 이제 그 대선 후보 모두 가덕 신공항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는 만큼 공항 건설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시도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아무래도 사업비 조달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도지사님 해결 방안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사업비는 이제 군 공항은 대구시에서 기부대 양력 그러니까 현물로 돈을 받은 겁니다. 대구에 군 공항 부지 205만 평을 받아서 군이 의성에다 군 공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 10조 밑으로 한 9조 미처럼 이래 드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러면 돈을 안 받았느냐 자꾸 우리 대구시 돈 가지고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가 있는데 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장님이 그 땅을 잘 활용해서 팔아서 공항을 지주면 되는 거고 민간공항은 한 1조 7, 8천억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돈은 국비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조광현 처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마 저기 영남권 신공항까지 포함하면은 뭐 공항이 건설되면 대구 경북에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얘기를 15년째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마 이것 때문에 시도민이 이제 피로도도 느끼는 시민들도 좀 상당히 좀 있을 거라고 또 그 얘기냐라고 이렇게 좀 얘기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근데 좀 일반적으로 아마 가장 우려하는 건 좀 재원 조달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민간 공항은 뭐 국책 사업이 되니까 충당이 될 것 같고, 근데 아마 규모를 둘러싸고 아마 이제 중앙 정부하고 굉장히 오랜 실갱이가 좀 벌어질 것 같고, 사실 뭐 기부대 양해 방식, 특히 군공항은 사실 저는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공항은 이미 국책 사업으로 국비로 하기 때문에 예산 걱정은 안 해도 될 겁니다. 군공항이 과연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근데 물론 저희 대구시의 땅을 개발해서 공항을 지어주는 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사업이 포기되는 거지 이게 다른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군공항이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 안보시설입니다. 이 안보시설을 대구시나 지방이 맡아서 건설하라는 거는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죠. 기부대 양려 방식의 틀은 유지하되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들 모두 다가 국가가 책임지고 이전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항을 지었는데 땅을 개발해서 이 공항 비용이 조금 충당이 안 되면은 당연히 국비가 들어오겠죠. 근데 그렇게 가능하도록 이제 법 개정 작업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부족할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이 부분들은 가능한 사업이다. 이제 가장 좀 궁금하고 한 게 시도민의 입장에서 과연 이게 언제 되느냐. 그러니까 계속 15년간 계속 얘기해서 피로도도 이렇게 나오고 재원 조달부터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좀 재원 조달 방안 그다음에 좀 뭐 국가의 지원 규모 가지고 계속 이제 논란들이 계속 벌어질 텐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아마 지금 현재 방식으로 현재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 뭐 완공 시점이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2028년 동시 개항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는 이전 후보지가 결정이 됐고요.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는 게 절반의 과제입니다. 지금 똑같이 이전하려고 하는 수원공항이나 광주공항은 지금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속도가 더 늦은 것이 받아줄 데가 없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대구 경북이 합심해서 이전 후보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올해 내년 초까지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군공항은 군공항대로 또 민간공항은 민간공항대로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가덕도와 같이 경쟁을 해서 하면은 두 개를 동시에 건설하기에 굉장히 부담이 갈 거예요. 그러면 나라 예산이 지금 뭐 돈이 많이 거쳤다 이런데 만약에
세금이 덜 거친다 이러면 공항 급하지 않다. 천천히 해라. 이래 되면은 하세월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기부대 양력 방식으로 돼가 있으니까 우리 능력에 따라서 먼저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LH라든지 국가기관에서 나서서 공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삼성이라든지 대형 건설사들이 와서 하면은 자기들 1년에 한 2조씩만 빌려 쓰면 되는 거예요. 먼저 10조를 투입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어려움 없고 그 옆에 공사들이 한 3, 40조짜리 또 공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사들이. 네. 대구의 후적지 개발 이런 공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들어오면은 자기들 희망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막 국가 재정을 처음부터 넣고 하면은 거기에서 늦게 돈을 준다든지 이러면은 오히려 더 늦어갈 수 있는데 우리 계획하에 할 수 있는 기부대 양력이 괜찮다.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네. 2028년 정도 완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보이셨는데 이한희 기자 뭐 하실 얘기 네, 있나요? 지금 군공항 이전지가 확정이 된 지 사실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특별법은 개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대구시에서는 처음에는 이전지 결정이 급하니까 먼저 하고 특별법 나중에 고치면 된다라고 했었지만 사실 이제 시도민들 입장에서는 이 우리 공항의 위상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의심하는 그게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공항 존치론, 이제 공항 이전 반대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 선거철 또다시 등장하는 뭐 정치적인 활용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러니까 대구시나 도가 좀 이런 제대로 된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절차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 공사가 착공 안 되니까 아니 이전지 건설 결정하고 1년 반이 지났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전지가 결정되고 나면은 그러면 이 이전지에다가 어떤 공항을 어떻게 할 건가, 비용은 얼마나 실제로 들까, 이걸 하는 게 기본 계획이 용역입니다. 지금 기본 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 용역은 금년 아마 상반기 중에 끝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군공항의 규모, 정확한 비용, 민간공항의 규모,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돈이 들 건가 이게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절차가 이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그럼 국방부와 대구시가 군공항에 대해서는 협약을 맺고 이걸 건설할 시행사를 결정하는 단계로 접어들립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한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첫 삽을 뜨는 부분들, 시민들, 도민들께서 실제로 건설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시간은 제가 보건대는 2024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절차를 받는 기간 동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도민들께서 궁금해 하실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면에서 협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기자님이 특별법이 개정이 안 됐다 이 걱정하시는데 가덕도 공항을 이제 특별법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미 군공항은 예타가 필요 없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민간공항에 예타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에 비해서는 비용이 훨씬 좋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예타는 걱정 하나도 없는 게 왜 활주를 만들고 했을 때 돈이 많이 든다 이래야 되는데 활주는 군공항에서 만들어놨는 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공항은 예타 할 필요도 없이 뭐 하긴 하지만 되는 게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특별법에 큰 의미가 없고 특별법에 의미가 있다면 돈을 모자라면 나중에 대줄게 하는 그거를 만들어 넣어야 되는데 네. 그것은 우리 공항만 특별법이 아니고 수원하고 강주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나중에 그거는 처리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항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물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와 구미의 물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끌어온 그 수건 과제입니다. 아직도 반대하는 구미 시민들이 많고요. 구미 시민들의 온전한 그 지금 동의가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우리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의결할 때 제가 이제 한 의원으로서 그걸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구미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야지 되지 의견을 안 묻고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구미에 선물을 줘야 된다.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 구미 시민들이 간절히 요청하는 KTX 구미역이라든지 그 해병 섭지를 국가 정원으로 해달라든지 구미 5공단을 뭐 들어갈 수 있는
공장을 조금 완화해달라 이런 것들. 또 제가 볼 때는 구미 1공단이나 이런 데 이미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 고도화 처리, 새롭게 만드는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하고 구미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은 물도 부족하지 않고 또 제한구역도 넓히지 않는다면 뭐 굳이 반대할 게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구미 시민들이 그 정도면 오케이다 좋다 이래 할 때 추진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해서 총리 주재 회의를 한번 하자. 그래서 구미의 선물이 뭐냐. 그래서 선물에 대해서 논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다른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님. 대구 취수원 다변화는 소수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대개 이제 다수가 소수에게 그다음에 강자가 약자에게 좀 양보를 강요한 것으로 그렇게 특히 구미 쪽에서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안 자체는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대구 경북 간의 협력, 행정 통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수하고 이 소수의 관계가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건 내부의 교류 협력에 굉장히 큰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이 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도 돌파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는 좀 취수원 일부 이전하면은 이게 표면화된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낙동강 수질 개선을 포기하거나 아니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이제 일부 이전인데 이 취수원을 전체를 이전하려고 한다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이 지역 간 그다음에 이제 이 불신의 어떤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조광현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다가 보면 낙동강 물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취수원만 이전해 가버리면 낙동강 물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노력을 등한시할 거 아닌가 이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은 낙동강 물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이 구미공단 때문에 대구가 물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혹시나 대구공단 때문에 우리 경남이나 부산 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는 성서산단도 무방류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고 합니다. 하는데 그 일은 그 일대로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대구 시민들이 지금 상수원 구미공단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물의 고통은 조 처장님도 너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해결하면서 낙동강 수질 전체를 개선해야지 낙동강 수질 전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대구 시민들이 정말 공포에 가까운 수질 위험을 그냥 방치하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조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신뢰관계를 높이고 소통하고 하는 일과 또 낙동강 수질 개선 전체를 수질 개선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거기에 아무도 반대 안 합니다. 그러나 우선 급한 이 취수원 이제 이전이 아니라 다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들은 또 그 부분들대로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이제는 발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한희 기자는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대구시가 굉장히 대표적으로 이번 취수원 다변화, 이제 물 문제 해결을 치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환경부의 물 관리 권한 강화로 인한 정부로부터의 해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십 년 지역 간 갈등이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셈인데 사실 이제 신년 들어서도 구미 시민들의 반대 집회도 있었고요. 아직까지 여전히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의 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구미 시민들의 정서를 더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래서 해결의 실마리는 외부로부터 풀게 되었더라도 좀 강론해서 아직 남은 갈등들을 푸는데 좀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외부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협의를 통해서겠지만 구미시 그리고 경상북도 우리 대구가 이제는 물 문제를 풀자고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낙동강 유역 물 관리 방안 부분들이 정부가 받아들여 준 겁니다. 그런 거지 정부에서 우리 대구시나 경상북도나 구미가 의지가 없는데 정부에서 무슨 안을 만들어주나요? 안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이 안을 떠걸어 놨다고 해가지고 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해결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우리고 그동안 정부가 지역의 문제로 어떻게 먹는 물 문제가 지역의 문제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인데 그나마 정부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안을 만들어준 것일 뿐입니다. 근데 이게 정부가 했다 이렇게 해서 치부해버리면은
정말 우리가 그동안 했던 노력, 앞으로 해야 할 노력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건 우리가 깊이 느끼면서 앞으로 네. 문제를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노력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도지사님도 하신 말씀 있으실 예, 것 뭐 같아요. 아직까지 완전 해결은 안 됐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있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거든요. 수천억이 국비가 들어가는데 그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정부에서 다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로 묻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설득을 해서 해내는 거고 솔직히 권정진 시장께서 와서 엄청 노력하고 결사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직 뭐 좀 더 갈 길이 남아 있지만 그래서 저도 옆에서 보니까 도지사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구미 시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구미 시민들이 요청하고 저는 그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대구 시민 70%가 경북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형제들입니다. 그 구미 사람들이 자기 부모 형제들이 대구 와서 합니다. 그렇게 같은 식구라 생각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내자 하는 게 저희 뜻이었습니다. 예. 예, 자 신년기회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서 대구와 경북이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통합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정말 이 대구 경북 통합이 화두였었는데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이 통합에 대해서 시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하여튼 좀 나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설계하면은 그냥 지역을 넘어서서 좀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대구보다 또 경북이 자원이 많은 것도 많아서 통합해서 하는 측면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통합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구하고 다 통합해버리면 예산 편성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지 청도에 많이 뭐 예산 편성이 필요 오겠습니까? 복지라든지 약간 그런 걸 나눠서 써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개인에게 가는 그런 이득은 별로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큰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찬성하는 편이죠, 저는. 근데 이제 내부 정보라든가 이런 게 제가 뭐 일반 일개 시민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행정통합을 추진했지만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어느 순간 사라졌고요. 행정통합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시도민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중단한 것은 네.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대선 끝나거든 그때 토론하자 이런데 대선이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대구시장 뽑아놓고 경북지사 뽑아놨는데 그걸 갑자기 또 통합하면은 4년 후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게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중앙에서 법을 만들면 법에 따라서 추진해서 적어도 다음 선거 1년 전까지는 통합 절차를 마치고 그래서 서로 통합하는 과정을 절대 양쪽도 손해 안 보게 특히 우리 북부 지역에서 걱정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밟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때 국회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여기서 중단하고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우리가 중단을 했는 상태입니다. 예. 제일 걸림돌은 시도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절반 조금 넘는 찬성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시도민들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찬성이다. 이런 의견이 나올 때까지 정말 이 같이 논의하고 수기하는 기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는 나머지 걸림돌은 사실상 이제 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예산도 대구시 따로 경상북도 따로 받던 걸 한 봉다리로 받으면은 지사님 말씀처럼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북 북부 지역에 도청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 그리고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구시가 세금 많이 걷는데 이거 도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우려,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한 분명한 해법과 그걸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분들, 네. 이런 것이 있으면은 사실상 통합해야 되죠.
도지사나 시장 입장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이 수도권 일변도에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빨려드는 상황에서 지방행정을 하면서 야, 이거 규모의 행정, 규모의 경제 아니고는 살아갈 길이 없구나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인구 한 500만 정도가 되어야 자족적인 시장이 되는 겁니다. 막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든 제품들을 우리 내부에서 어느 정도 소화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도 아, 대구 경북하고 거래하면은 우리가 뭐 물건도 좀 팔아먹을 사이즈의 시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기업도 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통합은 가야 될 길인데 아직도 시도민들이 이해나 공감도가 낮다. 그것이 가장 걸림돌이었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기반과 네, 수계 과정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더 필요했다 이렇게 보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려움을 해소해 줘야 될 주체는 바로 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이 심각하다, 지방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데 이견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법이 행정 통합이다라는 데 대한 설득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 통합은 이거다. 다음 단체장 선거 때는 통합단체장 뽑을 거다. 이렇게 답을 내주고 찬반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도민들 아까 이렇게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합하면 좋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내 피부에 와닿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채 할래? 안 하면 말게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주민들한테 전가하고 아주 좀 편의적으로 행정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네. 좀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뭐 그 말씀에 동갑인데요. 할래 아니면 말게는 아닙니다. 하실래요? 그럼 좀 더 아직 아니면은 조금 더 같이 논의해 보시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거칠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때는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그 시군을 돌면서 또 구청 단위를 돌면서 토론회 하고 시민들, 도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어떤 길을 간다, 외국 사례는 이렇다 이런 것들 충분히 토론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기회가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대선도 다가왔고 막 분열되는 것보다는 다음에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래서 연기를 좀 해놓은 상태라 네. 그런 생각하면 됩니다. 좀 시간을 두고 설득과 이해의 예.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신데 제가 공론화위원회에 참여를 했는데 전 다른 일에 대해서 별로 후회를 안 하는데 사실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거 굉장히 후회하십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공론화위원회가 사실 두 분 시도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전제를 깔고 하셨지만 올해 7월 1일 날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라는 일정, 그 목표를 설정했고 공론화위원회도 사실 그 일정에 맞춰서 공론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론화위원회 내부에서도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방식 너무 이거 무리한 일정이다.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면 오히려 부작용 반발만 이제 역효과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도 제기됐고. 네, 뭐 우리 조광현 차장님 참여해 보셨으니까 말씀하신 게 지당하셔요. 근데 7월 1일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데 반드시 7월 1일 날 해야 된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 공론화위원회를 안 만들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선 시도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모아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원이 있었고 또 부족한 것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분께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해서 그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코로나 그 상황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성급한 시간이 아니에요. 충분히 1년 반 동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조선도 8도로 운영했습니다. 조선 8도. 그런데 지금 그 반 쪼가리 남한만 하는데 17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때는 지금 같은 통신도 없고 그런데도 조선 8도를 했거든요. 지금 통신도 발달하고 도로 교통도 엄청 좋아졌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대구 경북 메가시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 교통과 관광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 지금 중인데요. 그러니까 시도민들 입장에서는 행정통합 얘기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메가시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궁금할 수도 있고 또 무관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진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광현 차장님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당장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아직 시도민의 공감대가 부족하니 현행 법적으로 가능한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무를 위임해서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제안을 우리 시도지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통합 전에 우리가 현행 법으로 가능한 대구 경북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이 메가시티로 가는 길을 한번 가보자. 이게 대구 경북 특별자치단체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사무를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것은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생각한 건데는 이미 서로 같이 해야 될 일로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 예를 들면 통합신공항 건설의 문제라든지 또 대구 경북의 그물망처럼 교통망, 철도망을 연결하는 문제라든지 또 대구 경북이 같이 하면 좋은 관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시장 따로 도지사 따로 경북도 따로 대구시 따로 하지 말고 예. 완전히 대구 경북 특별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거기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면 더 효과적이고 그 성과가 나오면은 시도민들이 야 봐라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 우리 함께 사는 게 낫다 통합하자 이런 여론도 높아지지 않겠냐 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이 행정통합의 사전 단계, 뭐 준비 단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추진 과정 속에서 좀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되게 이게 좀 용역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 부울경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좀 얘기가 되어진 거고 이게 좀 계속 공론화가 돼야 뭐가 좀 나올 것 같은데 특히 제가 알기로는 행정통합 논의하고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 과정 속에서 제가 보니까 저희 시도위에 모두 다 좀 집행부하고 좀 관계가 좀 원만치 않은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 좀 의회 동의도 현실적으로 빨리 한다라면 의회 동의도 좀 받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행정통합 논의를 반면교사 삼아서 좀 지금부터 벌써 좀 정보 공개하고 좀 의회라든가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견 수렴을 지적을 하셨네요. 네, 아마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는 시점은 올 연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먼저 만들어지는 게 기획단이 만들어져서 기획단을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시도의회의 동의와 공감대를 얻고 또 시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어떤 행정 영역을 특별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지금 아직 정해지고 이것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아까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 좀 실효성 있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채 약간 포장만 바꿔서 특별자치단체 이건 또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그 행정통합에 대한 그 공론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약간의 그 행정에 대한 좀 불신,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 특별자치단체는 이제 시점이 또 정해져 있지만 또 주민들한테 묻는 이런 실험을 하신다면 그 좀 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편익들, 실효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한 70~80% 찬성이 나오면은 그냥 뭐 진행해도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통 문제라든지 관광 문제, 문화예술 문제 이런 것들은 또 빅데이터 크게 뭐 반감이 있거나 그렇지 않을 거고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시도지사가 자기들이 권한을 내놓는 거거든요. 권한을.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서 시도지사 눈치를 안 보고 일할 수 있느냐.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공개적으로 그 권한 줬는 거는 거기서 알아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야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대구 경북이 제대로 협력할 수만 있다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상당하겠다. 상상 이상일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두 분은 그 시와 도가 협력하는데 이제 걸림돌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의견을 아마 좀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구역은 사실 국경보다 더 강력한 칸막이 구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연접한 지역 간에 아마 협력이 가장 어려운, 뭐 경쟁도 해야 되고 갈등도 생기고 가장 어려운 측면이 전체적으로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사님이 빅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대구 경북의 사회 지표라도 대구 따로 경북 따로가 아니고 대구 경북의 사회 지표를 만들면 되게 좀 이게 우리가 분리적으로 사고하는 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되게 우리가 GRDP 항상 대구 꼴찌라고 얘기하는데 대구 경북의 GRDP가 아마 대구 경북의 GRDP로 그렇게 하는
하는 게 아마 또 합리적일 겁니다. 사회 통계 그거는 저는 100% 공감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대구는 멍해 같은 것이 GRDP가 1993년부터 대한민국 GRDP 1인당 GRDP 통계가 나왔는데 대구가 그때부터 전국 최하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 그럼 대구가 제일 가난한 도시나 소득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북은 GRDP는 높아요. 그런데 소득으로 보면 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구 경북이 경제 통계를 따로따로 내도록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는 사실은 이 산업 생산을 대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 구미에서도 하고 포항에서도 하고 영천에서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소득원이 어디냐 하면 대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미에서도 벌어오고 경주에서도 벌어오고 포항에서도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으로 보면은 중상 정도, 요즘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런데 대구 지역 내에서 생산은 인구에 비해서 적은 거예요. 네. 근데 경상북도로 보면은 생산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생산의 소득이 경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또 많이 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합쳐놓으면은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구 경북을 1인당 GRDP가 어떻다, 성장률이 어떻다, 인구 통계가 어떻다 할 때는 대구 경북은 따로 하면 안 된다. 하나로 해야 된다. 통합 통계를 내자 이런 제안까지 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한희 기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낙동강 가보면은 그 강정고령구 위에 우루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령군민하고 대구 달성군민 그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10년째 차량 통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작은 다리 하나 뚫는 것도 이해관계가 첨예하면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예. 아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이 작은 좀 예, 통합, 예. 작은 협력의 경험들을 하게 해주고 그것의 편익을 시도민들이 체감하게 해주면 이 거대 담론을 이제 주장을 할 때도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미시적인 작업부터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의 협력 방안을 그리고 방향을 함께 고민해봤는데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지 이제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1차 산업 때는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나라에서 1등이었습니다. 사람도 제일 많이 살고 생산도 제일 높았고. 그런데 2차, 3차 산업 때 우리가 뒤져서 수도권을 다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이게. 그럼 아이디어 산업, 그리고 문화예술, 관광, 의료, 교육 이런 데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경북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를 만들겠다. 저는 10년 후에는 경북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만드는 그 기반을 지금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 옵니다. 지금 우리 각 시군에 메타버스를 하나씩 다 만들어라. 뭐 프로그램 전부 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각 실국별로 하나씩 다 만들어 봐라.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메타버스 산업단지를 미리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지역의 구미 정도로 가장 적합집니다. 그 5G를 다 깔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대한민국이 다시 중심이 되는 경상북도 대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시도민 여러분 아마 오미크론 때문에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고생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합심해서 잘 이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보면은 대구 경북으로 보면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미래가 될 통합신공항 문제도 올해 청사진이 다 만들어집니다. 올해 잘 만들면은 이거는 순항하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통합신공항 만들기 위해서 군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가고 있습니다만 군의군 대구 편입 문제는 이거는 단순히 군의군이 대구로 편입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대구 경북이 하나로 가기 위한 그 과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 부분들도 우리가 대구 경북의 미래를 하나로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산업을 일으켜야 됩니다. 지금 대구는 물산업이나 로봇산업이나 미래형 자동차 이런 부분들을 미래 산업으로 잘 키워나가고 있고, 경상북도는 바이오라 아니면은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 또 따로따로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바이오 쪽도 대구에 있는 천복단지를 중심으로 안동의 바이오 그리고 포항의 포스텍 부분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될 문제고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나 물산업도 대구 경북 전체가 하나의 시장이라는 각도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올해는 정말 대구 경북이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대구 경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원년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시도민들께서 지혜와 힘과 용기를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날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함께 고민과 또 걱정해 주신 우리 조 처장님 그리고 이한희 기자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 경북의 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계가 이제 하나의 상하 문화 공동체라 우리는 계속 그렇게 믿고 왔는데 실제로 공론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렇다면 이게 그만큼 이제 사회적 대구와 경북 지역에 사회적 단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협력과 뭐 통합을 가기 위해서는 좀 이런 단절을 극복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시민사회 내에서 뭐 동력들을 좀 마련하는 의식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좀 대구 경북 통합이나 협력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비화시를 기준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 그 비화식하는 게 되게 이제 청송, 봉화, 영양 얘기합니다. 경북 지역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협력하는 게 나한테 득이 되고 도움이 된다. 이런 기준으로 그렇게 우리가 협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통합에 대해서 얘기해야 이제 동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쪽에서 행정이라든가 뭐 사회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한희 기자. 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에다가 지역 뭐 청년들은 계속 유출이 되고 굉장히 주민들이 이제 큰 고통을 겪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구 경북 입장에서 보면 통합 신공항이라든지 뭐 군의군의 대구 편입이라든지 굉장히 굵직한 대형 사업들이 이제 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착수해 나가는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 그런 해가 될 텐데 부디 남은 임기 동안 두 분 이제 단체장께서 잘 마무리를 하시고. 이제 시도민들에게 좀 더 좋은 비전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역 위기 탈출 대구 경북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위기의 순간들은 있어 왔습니다. 지금 그 긴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모두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협력이라는 단어가 무색하지 않도록 대구와 경북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속 있고 또 효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민 여러분들도 늘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 특별 기획으로 마련한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